오늘은 핫 이슈 중인 메이플 키우기 논란을 쉽게 정리해 볼게요. 이 영상은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렇게 크게 번졌는지를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메이플 키우기는 어떤 게임이었냐면요. 메이플 스토리의 캐릭터나 직업 같은 익숙한 느낌을 가져온 방치형 RPG였어요. 자동으로 사냥하고 재료 모으고 강해지는 과정이 빠르고 편한 게임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서 재밌었던 건 직업 이야기였어요. 누가 더 좋다, 어떤 직업이 사냥이 편하다, 보스는 뭘로 가야 한다 같은 얘기요. 게임이 흥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분위기죠.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고 티어표도 돌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직업 밸런스 같은 게임 안의 토론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쪽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수치와 확률을 유저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였어요. 처음에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온 건 어빌리티, 그러니까 능력치 관련 시스템 쪽이었습니다. 유저들 말로는 최고 수치가 이상할 정도로 안 나온다는 거였어요. 게임에서 능력치를 돌리는 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운이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일부 유저들은 직접 횟수를 모아서 기록하기도 했고 스트리머들도 실험처럼 시도해보면서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애초에 최고 수치가 나오지 않게 막아둔 것 같은데? 이 의심이 한번 생기면 유저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쓰는 기준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폭발을 만든 게 공격 속도 논란입니다. 공격 속도는 방치형 게임에서 정말 핵심이에요. 공격이 빨라지면 사냥 속도가 빨라지고 성장도 빨라지고 효율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공속을 올리기 위해 강화도 하고 뽑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시간을 쓰고 돈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퍼진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공속이 숫자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바로바로 빨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간을 넘어야만 실제 공격이 빨라지는 구조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치상으로는 공속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전투에서는 체감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는 공속을 올렸다고 믿고 돈을 썼는데 실제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본 전투력 상승이나 수치 상승은 그냥 숫자 노름이었던 거야?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단순히 버그였나? 수준이 아니라 고지가 제대로 됐냐로 넘어가요? 즉, 이런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면 유저가 돈 쓰기 전에 알기 쉽게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다음은 회사의 공지와 대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제한을 둔 이유를 기기 성능이나 안정 같은 방향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저들이 분노한 포인트는 제한이 있냐 없냐보다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됐냐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저가 화가 나는 건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나왔는데요. 일괄로 게임 재화를 지급하는 방식은 얼핏 보면 빠른 해결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무과금이나 소과금 유저는 그래도 받으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과금 유저는 내가 쓴 돈과 비교하면 너무 작다. 또는 핵심은 재화가 아니라 신뢰라고 느낄 수 있죠. 결국 커뮤니티가 더 시끄러워지고 유저들끼리도 감정이 상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책임자 조치 같은 말도 나왔지만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중요한 시스템이 한 사람 실수로만 가능해? 왜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지? 운영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야? 즉,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시선이 많아진 겁니다. 결국 사태는 더 커졌고 회사는 전면 환불에 가까운 강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업계에서도 흔치 않은 조치라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이 정도 환불이면 그만큼 문제가 컸다는 뜻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환불은 당연한 거고 신뢰는 아직 안 돌아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정리해 볼게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게임의 흥망이 아니라 확률형 과금 구조에서 항상 반복되는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유저가 돈을 쓰는 기준이 되는 정보는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가? 상한선, 구간 같은 조건이 있다면 사전에 얼마나 자세히 알려야 하는가? 바뀐 내용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공개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논란이 생길 때마다 결론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건데 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신뢰가 없으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재미가 있어도 혹시 또 숨긴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전면 환불이 나왔어도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환불은 하나의 조치일 뿐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 방법이 정말로 적용되는지가 더 중요하죠. 여기까지가 이번 메이플 키우기 논란의 큰 흐름이에요. 시간 순서로 사건 흐름을 더 짧게 정리한 버전, 그리고 공소거빌리티 논란이 왜 민감한지 예시로 쉽게 풀어쓴 버전도 따로 올려뒀습니다. 영상 보시고 한 번에 정리된 글로 다시 보고 싶다 하시면 고정 링크로 블로그 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